우선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술집을 했는데 크게보다는 좀 더 넓게 살고 싶었고 약간 남 밑에서는 이제 못하겠다. 비전이라는 게 그냥 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전 대흥동에서 피부 카페를 운영 중인 황진철이고요. 현재는 사실 피부 카페는 양도를 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러 제주도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프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피프는 paid forward라고 해서 내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카페를 하게 된 거는 제가 파는 거는 커피나 이런 아이템을 팔지만 제가 가진 능력은 좀 공유하고 살자라고 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어떤 재능을 나누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영어 기반 커뮤니티 카페를 하고자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영어 관련된 커뮤니티였고요. 그냥 단순히 영어뿐만이 아니라 발표하는 스킬이라든지 혹은 많이 필요한 토익 같은 거 있잖아요. 실생활에 좀 연동된 영어를 나누고자 진행을 했었습니다. 카페에서 영어를 한다고 하면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그럼 뭐 모임이 있으셨던 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4-5개 정도 운영을 했어요. 영어 발표, 영어 뉴스, 토익, 동화 하다 보니까 쭉 남는 거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남은 게 영어로 발표하는 거 그리고 영어 뉴스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토익 이렇게 3가지가 주로 운영이 잘 됐어요. 어떻게 수익이 나시는 구조인 건지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떠신지. 수익은 영어 자체로 나냐고 질문하시면 안 났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커피 사 드시는 비용이 저한테는 수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는 저는 안 두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커뮤니티나 로컬이라고 하면 그리고 창업이나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타겟팅을 하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 타겟팅을 하면 연령대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안 하고 싶었고 연령대는 제일 어린 친구가 고1 학생이었고 이제 제일 나이 많으셨던 분은 70대 분까지 해서 조금 이렇게 나이대는 어우러져서 진행을 했었어요. 영어를 이렇게 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그때 초반에 저희 누나가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뭘 시켰어요. 영어를 하지 마, 이거를 조카한테 영어로 해봐 그랬는데 제가 몰랐는데 이제 자존심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말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누나가 이제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는 걸 알고. 야 너는 내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보다도 영어를 못해? 약간 이걸로 시작해서 학교 휴학하고 영어 공부 시작하고 그때 마침 돈을 좀 벌어서 티켓비가 나와가지고 바로 호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영어랑 시작이 됐어요. 카페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선 저는 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복수 전공을 시작하면서 거의 190학점 정도를 듣느라고 대학교는 휴학까지 포함하면 한 7년 정도를 다닌 것 같은데 전공이 어떤 거셨는데요? 저 기계 설계였고요. 이제 영어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보쉬라는 회사에 인턴이 되었고 이제 인턴을 하면서 거기 부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회사랑 학교랑 같이 다니는 구조를 했는데 더 올라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술집 했어요. 친구들이랑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술집을 했는데 동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망했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들어간 회사는 데이터 관련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효율을 유지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다시 나와서 이거 차리게 된 거예요. 술집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망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친한 친구랑 친한 동생하고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더 껴서 4명이 했어요. 돈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업을 먼저 해본 분이라서 저희보다 더 경험이 많았던 분인데 이간질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할 때는 이 친구들이 안 하는 거 까고 이 친구한테는 이런 식으로 그 구조가 가장 심했고요. 두 번째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식 쪽 자영업은 약간 반반 투자식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한 10% 정도 투자했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느낌이 밀려요. 이간질도 당하지만 그 이간질 과정에서 야 쟤는 돈 이거 10%밖에 안 냈는데 약간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게 나중에 자리가 잡히고 오면 괜찮은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술집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술집을 운영할 때도 대략 한 4-5시에 술집이 끝나요. 이제 장을 보러 거의 한 7, 8시에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죠. 9시 정도에 이제 장 봐서 갖다 넣어놓고 나서 그러다가 12시부터 조금 쉬고 다시 4시부터 준비를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했다고 한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도 일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때 배웠던 많은 과정들이 지금 카페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경험도 그렇지만 저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이 커뮤니티 카페 할 때 좀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직원을 구하면 이 직원은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서 내보낸다. 뭐 자기만의 철칙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룰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쪽으로 또 취업을 하셨었는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정말 좋았어요. 사실 왜냐면 거기 대표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고 다 좋았는데 넓게 살고 싶었어요. 크게보다는 좀 더 넓게 살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느끼지만 제 삶에 흔히 말하는 소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약간 남 밑에서는 이제 일 못하겠다. 또 하나는 좀 더 이렇게 스타트업들과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어요. 일이 끝나더라도 자기 개발한다거나 좀 더 성장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뭉쳐진 집단하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는 사실 다 그렇진 않잖아요. 다들 목적이 이시 들어왔으니까. 그러한 이유들로 제가 그만두고 취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취업보다는 창업이 좀 체질에 맞으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힘들 때는 취업하고 싶죠. 막 2년 동안 잘하고 이제 중간에 카페도 확장을 했었어요. 2주 천하라고 저는 불렀어요. 2주 만에 하루 매출이 두세 배 오르니까 나도 좀 돈도 벌고 먹고 살겠구나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출 받고 확장하고 2주 좋다가 코로나로 빚을 더 계속 땡겼거든요. 그래도 창업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특히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은 제조업이 많이 없어지면 사실 취업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컨텐츠 지식산업이 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창업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도 취업보다는 창업이 맞는 것 같아요.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늦게서야 다시 공부했지만 카페라는 게 과연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부터 공부하다 보면 카페에 대한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 1세대 카페들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불리던 곳들은 이러한 커피 문화나 이러한 것보다는 거기서 살롱처럼 토론하고 이런 위주로 많이 지식인들을 배출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게 타깃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커피가 타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디저트가 타깃일 수도 있잖아요. 디저트면 사실 빵집을 해도 되고 다양하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카페라는 거를 창업을 하고 싶다면 주변에 상권조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카페가 얼마나 알고 싶고 얼마나 이걸 내가 사랑해서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도를 내려가시면은 거기서도 카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름은 카페는 아닌데 유사하긴 해요. 세 가지 단어로 오픈하고자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람, 하나는 공간, 그리고 하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온라인으로 많이 전향도 됐고요. 다시 위드 코로나 온다고 해서 온라인이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되고 나올 메타버스 같은 경우들까지 합쳐서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이나 일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코워킹 스페이스인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들과는 다르고요. 인도네시아에 후버드라는 공간이 있는데 후버드라는 공간 같은 곳에 테드나 세바시 같은 시스템을 넣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실 유명한 연사들이 대부분 와요. 참여비도 꽤 비싸고 그것보다는 로컬이나 이 지역에서 자기 것을 한번 소개하고 싶고 이 소개가 단순히 그 동네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좀 해외까지 글로벌하게 송출을 시킬 수 있는 좀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어떻게 나는 구조인가요?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트렌드가 ESG죠. G가 가버넌스라고 해서 어떤 투명성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 투명성이라는 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추가 부가 수익은 그동안 했던 커피나 이러한 식음료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이벤트를 만들면 돈을 조금 받을 거예요. 테드도 사실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과 시청자들한테 돈을 받거든요. 취업했을 때의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졌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라는 거를 제가 이 회사를 안 갔으면 이 데이터에 중요하다는 점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했던 거는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저장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였거든요. 빅데이터 같은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과도 연관이 돼 있는 회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회사가 미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또 내부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방문해주는 외국인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이 커뮤니티 중심적인 사업인데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비전이라는 게 그냥 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지만 봉사활동이나 어떠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 좋고 즐거워서 하는 거라서 비전이라고 하면은 저한테 엮이는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피프 카페를 운영했던 첫 목적은 다양한 학생들이나 다양한 청장년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거를 해외로도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표였거든요.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영화를 하나 빗대면 저는 세월간이들, 주인공의 이름이 왕두거든요. 왕두가 맨 마지막에 마을을 차려요. 그 마을은 특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마을인데 실생활에 반영해보는 마을이거든요. 그런 동네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공간과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지금도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러 오는 분들한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제가 질문을 해요. 나는 청각이 되게 발달했는데 눈으로 보기만 하고 이러면 사실 안 맞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리스닝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장년들한테 아까 카페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지 질문을 자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그것부터 질문에 답이 나오면 어떤 걸 해도 다 원하는 만큼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